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올여름에 특별히 심했던 태풍과 폭염,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할 텐데요. 구호만 요란할 뿐 아직 우리 일상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2번째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광주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구호들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광주의 명산, 무등산을 두고도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의 환경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미정입니다.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이재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이재창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이경희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광주 곳곳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무등산 조망권을 놓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광주가 회색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무등산을 바라본 조망권 문제가 아니라 무등산 기슭에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추진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추진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무등산 자락에 공동주택단지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무등산 자락에 광주를 대표했던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동구청에 2020년 3월 6일 날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 요청하고 있어서 한 3차례 정도 지금 보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변경해서 관련 보고서에서 협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의견을 협의하는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금 한 3번쯤 심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나 우리 광주 환경운동연합 반대声明도 발표하고 그러셨죠.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무등산에 대한 그 규정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무등산은 생태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깃들어서 그 문학 활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시서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등산 정암 조정암 선생께서 사림 문화를 만들었고, 이 사림 문화가 결국은 광주 정신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생태와 문화가 환경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이러한 것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무등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무등산 자락에 그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곳이 공공개발이 아니라 사유지 안에, 그리고 대지에 공공택지를, 공공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공동아파트죠. 공동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광주의 그 심장인 무등산 자락을 훼손하고 그리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등산의 이런 개발 논란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실장님, 이 지역은,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파크가 있었던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가 봐요? 네,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 주변에는 이렇게 자연환경의 보존을 목적으로 보존 녹지와 그 보존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자연 녹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양파크 호텔 지역은 사실 경사도도 엄청 높아요. 많은 광주 시민들이 가보셨겠지만 경사도 높고 표고도 100m 이상이어서 사실 개발이 지금의 잣대로 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81년 당시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없었던 그 시절에 사실 6층 규모의 호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 지역이 사실은 보존녹지 지역이어야 하는데 호텔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 기능을 위해서 그 보존녹지가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으로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 자연녹지 지역에는 4층 규모의 그 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양파크 호텔 사업자는 작년 말에 폐업을 하고 그 연립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무등산 주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동구청에서 90년대 그리고 2005년에도 그 동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소송을 제기했었고, 고법과 대법에서 무등산 주변의 사유지는 개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무등산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장인 동구청장이 충분하게 적법하게 한 일이다. 그러한 결정은 건축물의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동구청의 행위가 훨씬 더 공익을 많이 지켜준다라고 해서 구청에 손을 들어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걸 법원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동구청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들을 계속 내주고 있는데 또다시 시도해보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층고는요? 층고는 지금 현재 신양파크 호텔이 현재는 6층입니다. 네. 그런데 8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공동주택은 연립으로 4층 규모로 짓습니다. 현재 놓고 보면 신양파크 호텔 현재보다는 층고는 낮습니다만 네.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가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신양파크 호텔은 자연녹지이긴 합니다만 80년 12월에 자연녹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제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양파크 호텔은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호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의 어떤 역사를 같이 해왔던 호텔이니만큼 공동주택이라기보다는 공영의 개발로서 광주의 역사를 같이 해야 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야 될 호텔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신양파크 호텔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부분에 심리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개적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뭐 법적인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어떤 광주적 가치적 부분으로 보면은 과연 저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되나? 상대적인 이하감과 또 하나는 지금 이미 광주는 주택 보급률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고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무등산권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죠. 또 하나는 무등산 자락, 무등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등산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을 대부분은 어머니의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등산은 광주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요 생존의 터전이고 그냥 우리의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어떤 상업적 수단의 가치로서 이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공익적 가치의 의미를 훨씬 더 부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파크 호텔이 맨 처음에 허가가 난 게 80년 12월이라고 하셨는데 80년 12월이면 광주 민주화운동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참 신군부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이때 누가 뭐 산 파헤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그쪽 영업이 끝났으면 그걸 좀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 네. 지금 그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정서나 시민들의 뜻은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뜻과 지금도 무등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무등산 자락이 난개발이 되거나 무등산이 주택단지로 전락해서 소수의 모두의 그 무등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등산이 돼버리거나 소수의 주거지역으로 전락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장인 동구청장 그리고 뭐 시장님 뭐 이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신양파크 호텔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허가권, 건축사업, 주택건축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동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동구청이 아까 뭐 1990년대, 2000년대 동구청장이 건축을 허가하지 않아서 많은 소송을 이제 사업주들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당시에 동구청장님들은 그 무등산은 공익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주택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금 현 동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신청된 그 신양파크 호텔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이미 그 동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들까지 거쳐서 강주시에 사실 1차로 한번 넘겼죠. 그래서 강주시에서는 아니 동구에서 재해 영향 평가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려 조치를 한 건데요. 사실 동구청 안에서 그리고 동구 안에서 먼저 무등산 자락을 지키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이 문제를 파악하고 광주시와 동구청에 그 제재를 요청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려했던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환경훼손의 문제, 그리고 그 공공도시인 호텔을 헐면 다시 공공용도인 호텔을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불가 캠페인을 벌여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유지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대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막아질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면서 2년 싸워왔는데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그 동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자신들은 이 부분이 법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벌어지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시민의 그 참여랄지 아니면 시민의 의식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동구나 그리고 광주시가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2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구나 광주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찾아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번의 보완, 수정이라고 하는 그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얼마 전에 문화의 전당 주변 그쪽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네. 그 고층 건물들을 제한을 했잖아요. 네. 무등산 쪽은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 무등산은 동구청 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국립아시아문화정당 주변 고층 건물로부터 무등산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동구청 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방금 이 본부장님이나 이 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동구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보면
난개발이 심각합니다. 아파트 고층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구청 무등산 자락 주변에 보면 신양파크 호텔 맞은편 고급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분양 중인데 미분양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뭐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식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지역인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원에서도 그렇게 동구청에 대해서 무등산 자락의 개발을 안 된다라고 하는 편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90년대 전 청장, 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의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지산동 일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커피숍들이 들어서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합의와 주민들의 공동적인 실천력이 없으면 그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힘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시민의 힘을 가지고 선출직 청장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와 경제가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저항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시민의 힘이거든요. 뭐 지산동 주민들 그다음에 무등산 자락의 어떤 시민들의 힘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막아내느냐 내지는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저도 시의원입니다만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무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와 실천력들이 공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도시 개발, 도시 어떤 난개발에 대한 공동적인 어떤 목소리들이 이제는 좀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단적 어떤 토론과 지혜가 좀 모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사실 광주 시민이라면 무등산 조망권이라고 하는 어쩌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권리를 다들 주장을 합니다.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문화의 전당 주변은 높은 건물도 못 짓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무등산 자락은 어떤 규제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아마 우리가 뭔가를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 땅은 사유지고요. 또 뭐 아마 지금 호텔을 하시던 분이 건설하실 분한테 팔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공공개발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허송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세계 지질공원이 되면서 세계 지질공원 플랫폼 센터를 3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시가 좀 더 일찍 나서서 플랫폼 센터를 새로운 지역에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호텔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그 자리에다가 거기 그 호텔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생태 복원 사업 아니면 또한 플랫폼 센터의 그 명분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것마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인 제안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좀 광주시가 구입을 해서 생태 복원을 하는 것은 어쩌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답은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이건 사유지인데 이것을 사면 특별하게 그 특혜라고 생각하고 또한 뭐 몇몇 단체는 찬성할 수 있겠지만 왜 세금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복원을 하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대안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대안들을 시민들이 반대했을까요? 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무등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더 그 생태 복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요구했을 거예요. 도립공원이었을 때와 국립공원이었을 때는 사실 국립공원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그 주변에 생태 복원들의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시민들이 무등산의 가치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더욱더 그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찬성하고 지지했을 텐데요. 실제 저는 그 아까 박미정 의원님께서 이 시민들의
뜻과 뜻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시민들의 뜻은 이미 많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니면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의 도시의 난개발이나 그리고 이 도시에서 대표적인 생태적 자원인 무등산이 함부로 개발이 돼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수준은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 자치단체장이 좀 더 본인의 분명한 생태적 도시에 대한 전망성을 가지고 그 시정 철학을 가지고 아니면 구정 철학을 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대리해서 결단을 밀고 나가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호텔이 사유지이지만 이 호텔이 사실은 지금 같은 시절에는 정말 불가한 일이고 뭐 그 도시 안에서 우리가 뭐 특급 호텔이 강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텔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텔로 유지가 잘 됐더라면 아주 특색 있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들이 뭐 도시 안에서 아니 무등산권에서 또 다른 명소로서의 숙박 기능들, 관광객들의 숙박 기능들 그리고 추억을 만드는 역할들을 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도시계획적 질서에서 보면 그 공간은 호텔이나 주택이 들어서야 될 곳이 아니라 녹지, 무등산의 녹지가 연결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시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뭐 도시공원에 관련한 여러 법령과 아니면 구토의 계획과 관련한 여러 법령들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하루아침에 다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서 매입해 나가는 이런 방안들도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경희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저는 시민들의 뜻이 무등산 개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바꿔줘야 된다.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가장 자랑할 만하고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산이라고 한다면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양파크 호텔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시정 내지는 구정 우리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자원과 고난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광주 공동체, 광주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학적 소신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기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면서 가져가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이제 단체장들, 뭐 동구청장이나 광주시장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창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2년 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이 놓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기회가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기후위기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특위가 구성됐고요. 이용섭 시장님은 이와 함께 탄소 제로 도시를 선포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비전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시집행부와 같이 이와 관련된 기후위기와 관련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망까지도 세우셨고 또 이번에 지속가능 발전 조례까지 만들면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모든 시정을 지속가능 발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까지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관련된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휴먼 니들, 그린 뉴딜, 문화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실현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된 특성 있는 사업으로 신양파크 호텔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린 뉴딜의 좋은 모델로 신양파크 사업, 호텔 사업을 해보자. 예, 그런 의견이시군요. 부동산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현안만 좀 더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산유원지. 사실 이게 1994년에 부도난 이후로 지금 오랫동안 방치돼 있죠. 최근에 이쪽에도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박 의원님? 네, 지산유원지 관련해서 뭐 우리 지역의 중년 이상 60대 분들에게는 추억의 서린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긴 하죠. 예. 지산유원지는 뭐 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숙박 시설을 짓겠다. 그리고 유락 단지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몇 차례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백지화된 상태에서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식회사 나경에서도 아무런 지금 다시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산유원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산유원지도 마찬가지인데요. 94년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음산한 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었어야 될 텐데 이 또한 손 놓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산유원지를 지금 옛날처럼 유원지로 갈 수 있겠는가? 그건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한 그곳에 유원지 형태를 개발해 놓은들 사람들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그 내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어린이 체험 시설이랄지 아니면 오히려 한옥단지랄지 광주에 지금 그럴 만한 한옥단지 하나도 없는데 이것들을 공영 개발을 통해서 완성을 했으면 쓰겠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대로 두어서 이 어렵고 음산하고 그리고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광주시나 동구청이 신속하게 나서서 공영개발 형태로 대안을 찾았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산유원지는 제가 공원위원회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봤더니 그 2, 3년 전에는 한 700세대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레지던스 호텔인데요. 그러니까 숙박형 시설, 그 체류형 숙박 시설이 가능한 유원지이기 때문에 호텔과 비슷한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 같은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700세대의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뭐 구상하는 계획을 올렸다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재심의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정도에 250세대의 아파트를 지산유원지 골짜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얘기하셨지만 그 시민들이 해적목마를 타고 했던 놀이시설이 있었던 곳, 뭐 지금 골프 연습장이 있었던 곳에 아파트 형태인 거죠. 콘도미니엄 형태로 그 짓고 뭐 하부에는 뭐 유원지 시설들, 놀이 시설들을 몇 가지 좀 넣고 하는 그러니까 체류형 숙박 시설들을 만드는 계획으로 했지만 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산유원지는 저희가 또 한편 광주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산유원지도 우리가 정말 그 도시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락과 휴양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무등산 골짜기에 그래도 지산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락도 하고 휴양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곳이었는데요. 이게 민간 자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자본이 부도가 나고 운영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변화되는 시대에
그 발맞춰서 이 그 놀이시설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그리고 다시 투자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근데 강주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뭔가 공공의 사업들을 해나가는 모습 사례들 중에 사실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뭐 이순환도로도 그렇고 지금 어등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산유원지를 민간 자본이 지금 아까 어떤 사업체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체가 지산유원지에 다시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아파트 판매의 수익을,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체류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지만 결국은 아파트로 전락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등산이 누군가의 그 주머니를 채워주는 공간으로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산유원지 문제는 해결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남겨진 땅을 개인에게 맡기면, 사업자에게 맡기면 무조건 수익성을 추구할 거다라는 얘기, 그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등산에 케이블카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케이블카 얘기는 사실 오래된 얘기죠. 네. 오래된 얘기고, 그리고 지역도 화순도 하겠다, 동구도 하겠다, 북구도 하겠다 해서 각 지역마다 다 나서서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 사업의 활성화,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광주 시민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의하는 분들도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인기를 얻으면서 케이블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그 산악형 케이블카가 성공한 사례도 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맞는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설악산 하나가 이익이 있다고 하고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 경제 타산이 맞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 논쟁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동의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니까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무등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무등산 문제가 무등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광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에 대한 문제, 생태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느냐, 막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뭐 계획들도 추진되고 구호도 나오고 하던데, 박 의원님, 광주가 어떻게 생태도시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의회나 시청은 어떤 역할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뭐 시장, 구청장님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개발 논리로 많이 내세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민들은 광주가 이제는 생태도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21세기는 도시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정서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정서를 과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따라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시의회 차원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뭐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만들었고요. 생태관광조례 이렇게 만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해서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그리고 뭐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활동들을 작은 공간에서부터 해나가는 역할들을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역할들을 마을 활동가 중심, 뭐 마을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뭐 구청장님들 중에서도 마을과 이웃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구정 활동 중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구정이나 시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저희들이 늘 말하는데요. 100만 이상의 그 인구에 1000m 이상의 산을 가진 이 지역은 거의 광주가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인접된 뭐 동구나 북구 이 두 구청이나 광주광역시장이 생태 부분에 대해서 생태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 것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의 1000m 이상의 도시를 가진 곳이면 생태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이것을 통해서 광주의 브랜드 네이밍이 올라갈 텐데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뭐 2040 탄소 제로 도시 하면서 그린 뉴딜과 함께 어울려서 광주를 다시 한번 생태 도시로 가겠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여간 광주가 지금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생태 도시로서의 광주, 그래서 민주화, 인권과 평화 여기에 생태를 더 씌우면 광주는 훨씬 더 세계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장님 무등산 얘기 쭉 했었는데 네. 광주 도심 녹지공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광주가 워낙 무등산이라고 하는 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 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 공원의 측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광주의 공원의 양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는 예를 들면 동구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이 동구와 북구의 1인당 공원의 양이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이 인구 대비로 나눠보면 동구가 그러니까 북구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역 간에 공원이 줄 수 있는 공원 녹지 서비스의 질의 편차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양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이나 녹지로 녹색의 공간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녹지 공간이 생태적으로 건강하냐, 녹지적으로 다양하게 풍요로운 어떤 생태적 가치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나무를 심는 건 열심히 심었지만 그 공간의 생태적 건강성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 의원님, 지금 아마 집행부는 내년 예산을 짜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뭐 탄소 제로 도시, 생태 도시 무슨 선언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에서 뭔가 정확하게 이게 그렇죠. 네. 나와야 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관련해서 탄소 제로 도시 선언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의회로 구체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그걸 구체화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 예산이 좀 올라올 예정이고요. 녹지와 관련된 비율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 제로 도시 탄소 뭐 감소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특위를 꾸려서 각 시글국별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위를 꾸렸고 교통 분야, 그다음에 또 자원 순환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이렇게 해서 각 실국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 꾸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또 챙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 부분이 구체적으로 올라올 예정으로 있고요. 또 분야별로 이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비율을 보면 아까 이제 이경희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광주광역시 녹지 비율이요 그렇게 전국 17개 시도 중에요. 서울특별시가 가장 지금 녹지 비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고요.
광주광역시가 41%로 17개 시도 중에 1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녹지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인천 다음에 광주가 나쁘단 말입니까? 상황이? 그렇죠. 전국 17개 시도 중에 15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 서울, 인천은 다 수도권이어서 인구 밀도가 그렇죠. 굉장히 높은 데인데 네. 뭔가 광주의 도시 그렇죠. 계획이 좀 근본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있어야겠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뭐 그런 데선 치지만 적어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가 녹지 비율이 지금 71%거든요. 근데 광주광역시는 지금 4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수준으로 본다면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고층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는지라고 본다면 생태도시로 정말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광주광역시는 도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저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다,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다양한 특위도 준비돼 있다 하시니까 이번 그 광주시 의회 정기회의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그리고 예산안도 심의하실 텐데 뭐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광주광역시는 처음에 코로나19가 창궐을 했을 때는 청정지역으로 굉장히 전국에서 광주를 이렇게 깨끗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뭐 8.15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자 이렇게 오면서 후반기에는 광주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지역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광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떻게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한번 창궐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를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신기할 정도로 다른 전반적인 의료 체계라든가 의료 전달 체계가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전체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과연 광주라고 하는 공동체는 생태도시로서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2040 탄소 제로 도시 그 계획서를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생태,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산소를 생산해서 그 탄소 제로로 가는 계획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챙기셔서 그 생태도시의 광주가 만들어가는데 꼭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탄소 제로 도시에 대한 선언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탄소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재생하고 복원해서 탄소 제로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의 쟁점이었던 무등산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무등산을 어떻게 잘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만이 탄소 제로는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광주 어디서든 무등산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을 갖고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무등산을 볼 수 있는 곳은 도시에 별로 없어요.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무등산을 볼 수도 없고 무등산 주변은 난개발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계로 보는 게 아니라 도시 개발 자체가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자체를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 개발이 공정한 질서에 의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시간과 돈만 들이면 개발하지 못할 땅이 없다라고 광주에서 이야기될 정도로 어떤 산이든 뭐 표고가 100이 넘더라도 그곳에 뭐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사실은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그 경관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에너지는 가소비하고 이런 그리고 도시 외곽의 확산들은 도시는 계속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외곽에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교통의 수송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점점 그린 뉴딜이 꿈꾸고 있는 생태 도시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환경 문제로 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개발 자체가 환경적 질서로 편제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 정책 결정의 책임자들에게 요구하고 제도를 바꾸는 게 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끝나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발언 시간 박미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하고 의회, 시민단체 어떻게 해 나가서 광주를 생태도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간단히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광주 그러면 정의로운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적 약자들도 마음껏 불편함이 없이 거닐 수 있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활동하는 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건강한 사람들과 아무런 행동에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이 없는 것,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산인 어머니 산이라고 얘기하는 무등산이 아무 데서나 구경하는 산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산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길, 햇볕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숨통이 막히고 이런 곳은 정의로운 광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시간 내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경제력이 높은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들 했지만 지금은 생태환경이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한 무등산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이 논란 중인 어등산 그리고 광주 시내 크고 작은 공원들 이런 것들 모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